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파면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엄중함을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이틀을 청와대에서 머물다가 어제 저녁에서야 삼성동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에 들어가기 전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정국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오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사선 중진인 서른 의원과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장윤성 기자가 오늘 좀 하루 좀 쉬게 돼가지고요. 네, 제가 대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먼저 저희가 팟짱이 나오시면은 연대 인사 말씀을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카메라 보시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연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오마이뉴스 대단합니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네,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제 그제 3월 11일까지 장장 며칠입니까? 그 촛불을 이끌은 언론 매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오마이뉴스가 그 바로 앞에 제일 선두에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작은 불씨 하나가 키워서 촛불에 1,300만, 1,600만의 촛불로 커져 나왔던 건데 네, 그걸 생각하면 한국 언론의 힘이 대단하다. 한국 국민의 이 대단한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고 이 역사적 쾌거를 이루는 데 대해서 뿌듯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오마이뉴스의 덕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도 이 힘으로 우리 사회를 제대로 만드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연대 인사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오마이 TV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칭찬부터 하고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당히 기분 좋게 오늘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네, 탄핵 선고 지난주에 있었는데 어디서 좀 보셨나요? 전 국회에서 봤습니다. 국회에서 네,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될 거라는 뭐 그런 결과 좀 예상하셨나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법이 전의 상식인데 네, 국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이건 탄핵돼야 한다고 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헌법재판관들도 국민이고 네, 국민이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건 탄핵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것 누구든지 그걸 느끼죠. 근데 그래서 당연히 8대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초반에는 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그래서 그러나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는데 핵심은 뒤쪽에 있었습니다. 뭐 원래 작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네. 정말 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그런 선고 결정문 낭독이었는데 이번 선고의 의미 의원님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제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네. 세상 일은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간다. 음, 그걸 딱 갖다 붙이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네. 하나는 역시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고 있구나. 민의주의라는 사실, 국민주의라는 사실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고 네. 국민이 하자고 하면은 그게 바른 방향일진데 네.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걸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 당해야 한다라고 네. 생각하면은 그게 절대 다수의 입장이라면은 그건 통해지는 거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 한국 사람이 참 대단하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하다. 이걸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있다. 아까 촛불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저희가 134일 동안 촛불 집회를 함께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리고 이를테면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 드려야 될 텐데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7시 15분 해가 진 다음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는데요. 그 장면 보셨나요 혹시? 봤습니다. TV를 통해서 봤는데 네네. 오히려 참담한 건 저였어요. 거꾸로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담했어야 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주 기쁜 표정으로 그러니까요. 손도 흔들면서 네. 이걸 보고 저분은 탄핵됐다는 결정을 듣고 만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요? 탄핵한 걸 잘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그 상황으로 좀 참 충격받았어요. 아, 저라면은 그 참담한 마음이 속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이 사저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될 터인데 네. 뭐 손 흔들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은 아 이거 참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도 그 친박계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하면서 한 7분 정도인가요?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도 봤는데 표정이 정말 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차에서도 손을 흔들면서 골목에 들어서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헌재 결정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승복 메시지가 청와대에서 나올까 아니면 뭐 사저 앞에서 나올까 좀 궁금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판단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네, 헌재에서 이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인용, 나면은 그 순간 바로 대통령 자격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순간 발휘되죠.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죠. 음,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보일러랑 뭐 도배랑 이런 게 좀 안 됐다. 보일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호텔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서 기다려야죠. 청와대는 당장 비워야죠. 당장 비웠어야 그게 된다. 상식과 부합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불법 증거가 되는 셈이니까요. 아, 그래서 당장 나와서 네. 자리를 비워주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자세죠.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참 안타까운 거죠. 당장 나와가지고 예. 내가 이 집에 있는 자격이 안 된다. 나는 비키겠다. 난 지금 집 수리가 안 됐으니까 호텔에도 잠깐 가 있다가 수리된 데 들어가겠다. 이런 자세를 보였어야죠. 그 이틀씩이나 무직무직하다가 그리고 뭐 참 안타까워요. 말씀을 잘 잊지 못할 만큼 정말 안타깝고 참 상식계 벗어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한 얘기인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남겼어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놀랄 일이죠. 이게 결국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못하겠다. 나는 네. 잘못한 게 없다. 근데 그 얘기거든요. 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거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헌재가 잘못 판정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승복 못한다는 얘기인데 네. 저희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그럼 새로 수사를 해야 돼요. 새로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당장 그럼 사실 밝히자. 네. 사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마 그렇게 되면은 구속을 안 해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상황을 밝힐 수 있는 예. 이런 조치들이 나와서 정말 이게 역사가 바라보고 있는 건지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말대로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네. 밝혀야죠. 그러려면은 지금 이 검찰이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처하는 방법은 우선 압수수색 해야 될 것이고 청와대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서 네. 그 신문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죠. 네.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구속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은 이건 대단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본인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날 구속하시오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참 이게 대책이 없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네. 이건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맞는데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려 그러면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은 억울하고 억울하고 그동안 얘기했듯이 난 역겹다 뭐 이런 입장인 자기는 것 같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잘못한 게 이거라고 밝혀줘야죠.
오히려 이제 이 발언이 나왔으니까 검찰이 더 열심히 진실이 뭔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죠. 밝혀야 되는 예. 그런 사명이 더 많이 생겼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검찰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어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다면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될 그럴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아니 어제 그 앞에 한 1,000여 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와서 탄핵 무효를 외쳤는데, 거기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모습, 사실 탄핵 무효의 뜻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이. 근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요. 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조기가 왜 나옵니까? 성조기. 이 상황에서 왜 성조기가 나옵니까? 태극기 한번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성조기가 왜 나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저게 무슨 뜻일까? 제가 들어보니까 뭐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한국과 미국이 더 굳건한 동맹을. 아니 탄핵하고 동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게 참 예. 이해가 안 되고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 들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안타까워요. 네. 저분들이 저렇게까지 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뭐 그분들도 네. 바탕에는 나라에 대한 걱정, 나라에 대한 사랑 뭐 이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게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구나. 아무리 나라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게 방향이 잘못되면 전혀 다른 결과. 네.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망치는 결과로 가는 거구나. 이런 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사실 이번에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분도 계셨고, 폭력적인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커가지고요. 지금 저희 화면으로 어제 삼성동 사저 앞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나와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그리고 취재진 앞에서 태극기, 성조기 이런 걸 들고 취재를 방해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쨌든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폭력적인 행태가 심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걸 어제 박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받아들이고 뭐 함께 통합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면 앞으로 이런 걱정을 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극명히 이렇게 대비해 보면은 네. 숫자에서도 촛불 집회가 훨씬 더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은 촛불 집회는 그 동안에 보면은 아주 극도로 평화적으로 진행했어요. 그렇죠. 촛불 한 자루씩 들고 네. 그리고 자기 주장 외치고 이렇게 했는데, 태극기 드신 분들 그 행동을 보면은 기자를 폭행한다든지 폭력적 행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해요. 음, 그래서 저분들은 왜 촛불 집회를 좀 보고 네. 제대로 된 거 좋은 점을 모방하지 않고 왜 저럴까? 이런 안타까움이 또 있어요. 촛불 집회 보고 모방했으면은 평화적으로 할 텐데.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저렇게 안 될까? 얼마든지 평화적 주장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지지가 늘어날 소지가 있을 터인데 네. 저렇게 폭력적으로 기자들을 뭐 패고 두드려 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네, 특히 그렇죠. 이 변호인단이 하고 있는 얘기들, 네. 아스팔트로 뭐 피로 물들이겠다. 아, 이건 참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등등의 이게 언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네.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등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 파멸로 몰아가는 이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한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조차도 들어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시위, 그런 모습을 보고 받으면서 뭐 저번에 한 인터넷 방송에서 2배나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뭐 하고 있다. 잘못된 보고들이죠 다.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들어가나 봐요, 박 전 대통령에게. 그게 박 대통령이 현명해야 되는데 네. 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어제 그 순간까지도 네네. 제대로 된 걸 전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끝까지 이 엉터리 거짓된 상황 속에서 그냥 판단을 흐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진실이 이긴다는 사실,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 본인들은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다 이런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지지제 세력들을 결집해가지고 보수층을 결집해서 나중에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역효과 나을 거예요. 역효과가 난다. 역효과 나지. 어, 그 뭐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면은 네. 나설 만큼 표가 간표될 거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사리 나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이 상황을 엄중히 그리고 정확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도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만만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뭐 불복 문화, 이런 폭력적인 행태나 불복 문화가 1987년 대선 때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시작됐다 주장도 있어요. 이런 불복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의원님은 뭐 예전부터 함께 예. 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이 주장에 대해서 보십니까? 87년 대선을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 이제 사당 체제였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뭐 이렇게 출마를 해서 겨뤘습니다. 네, 그때 대선 선거를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그 선거가 아니에요. 불법과 그리고 돈이 얼마나 부러진 선거였습니까? 그 뭐 여의도에 집회할 때 다 두 당 얼마씩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받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선관위가 본다면 이 선거 무효 네. 다시 해야 돼. 이걸 몇 번이고 했을 겁니다. 그 선거 자체가 정당한 선거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불법 속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선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제가 그 마산에서 네, 제가 마산 출신인데 예, 마산에서 그러시죠. 지구당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마산에서 이 승용차 2대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승용차 2대를 불태우고 예. 그건 이제 그 당시에 국정원이 안기부죠. 그게 다 뒤에서 공작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엄청난 간건, 검건 모든 게 다 동원됐던 불법 선거들이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 내용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그 선거라고 하기 힘든 선거예요. 그런 불법이 그냥 횡행했어요. 그때 그랬군요. 상황과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네네. 그건 뭐 그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단편적으로 그때 불복했으니까 뭐 그런 문화가 그때 시작됐고 지금 이런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은 네, 법적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은 그건 지금 우리 시대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 진짜 그 예전 상황과 지금 상황, 그 헌재가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선고를 내린 것과 그 당시 불법적으로 치러졌던 대선과는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사선 중진 서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민주화 역사를 워낙에 잘 아시고 예전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모습 계속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반대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똑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유신 반대 시위하면서 고초도 겪어보셨던 의원이 볼 때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똑같다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럴까 참 네, 닮구나. 닮았구나. 닮았다. 닮았다. 그러니까 이 체제가 그 유신이 1972년 10월 17일인가 네, 그게 이제 유신 쿠데타가 나면서 시작됐거든요. 그 이후로 어제 탄핵 결정이 나는 그 시간까지 네, 긴 시간이었어요. 그게 총체적으로 보면은 유신의 잔재가 이제 부채 빠지는 이런 상황이었다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신 시작되는 날 네. 이제 대학을 못 가고 재수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 있는 주인분이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평화신데 네네. 잘못 들었다고. 아니 탱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봐. 예. 보니까 이제 유신 쿠데타예요. 아하. 이 박정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간판을 내리는구나. 그때 충격과 그 분노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재수하는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부 안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제가 아리랑곡에서 서울 아리랑곡에서 이 하숙을 했었는데 네. 내려오면서 술이 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예. 이게 박정희 죽여야 한다 막 악을 썼던 기억이 있었어요. 와. 예. 그때부터 예. 대단하셨네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이 싸움이 네. 지난한 싸움이었는데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의 이제 잔재가 정리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 생각해서 한 역사의 획을 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아버지와 닮아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파면이 되면서 이제 유신 잔재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제 박 전 대통령에게 그 환한 미소를 볼 때는 웃는 모습 볼 때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끝까지 저항을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누가 그랬습니까? 그 김종필 전 총리가 얘기했습니까? 양반이 이 어렸을 때부터 쭉 보았기 때문에 네, 박근혜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5천만 명이 다 내려오라 하더라도 안 내려올 사람이다. 네, 불행히도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성격이라는 것, 성정이라는 것 네, 이게 바뀌지 않는 거구나.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예,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나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진실이 이제 밝혀진다고 했으니까 검찰이 한번 진실이 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시민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 134일 동안 1,600만 명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장으로 나와서 박근혜 퇴진과 적폐 청산을 외쳤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 항쟁 다 겪으셨는데요. 이번 2017년 이른바 시민들의 촛불 명예혁명을 보시면서는 뭐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감동을 좀 받게 되던가요? 첫째는 참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 그 일제 36년반 이 압제에 시달리다가 네. 또 이 민족이 두동공이 나서 전쟁까지 치르고 완전한 잿더미 속에서 그리고 이게 세계 뭐 11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력 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금 만들어내는 이 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농단을 해도 그걸 꿋꿋이 버텨내면서 결국은 정리해내는 네. 이런 조력. 아, 이게 대한민국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느꼈고 이제 이 갈등과 이 상처를 어떻게 봉합해내고 치유해낼 것인가. 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렇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해내야 되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과 함께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쌓여있던 적폐를 정리해내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이제 보여내야 되는데 저는 이 촛불을 통해서 보여줬던 국민들의 이 의연한 네. 꿋꿋함, 당당함 이런 게 그걸 가능하게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에 있는 경제적 난제는 엄청나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이 우리를 보고 있는 시각이 각각 다르고 네. 특히 미국이 지금 사드 문제를 연해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걸 극복해낼 것이다. 네. 이런 그 희망 네. 이런 걸 이번 그 촛불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보죠. 네. 해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해낼 수 있다. 의원님은 몇 번 정도 참석하셨어요? 저는 한 번 간다요? 예?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 예, 10번. 우리가 의도무적으로 가야죠. 아, 그래도 50%는 나오셨네요.
50분 덜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10번 더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정말 가족 단위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이들 예. 거의 어제 그저께 보니까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 태극기 들고 계신 분들은 네.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예.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긴 하지만은 여기도 뭐 나이 드신 분도 꽤 많아했어요. 많은 이런 애들도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전 국민들 표본으로 다 모신 부분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참여하는 분들이 다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이긴다. 맞습니다. 이건 이루어진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사필 기정이라는 건 네. 세상 일은 다 바른 것으로 간다. 이런 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 무조건 이긴다. 아. 이거 바로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뭐 민주화운동 하시면서 고비고비마다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번 촛불 집회 보시면서 이건 된다 네. 딱 보셨군요. 본능적으로 오는 게 있죠. 네. 이게 이건 된다 안 된다는 게 이게 동물적 감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무조건 된다. 그렇군요. 그 현장에 오마이 TV가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깔때기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실이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감으로. 저는요. 네. 개인적으로는 구속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안 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은 네. 어제 그 성명을 보십시오. 그 성명은요. 사실은 냉정하게만 나 구속시켜 주세요. 이렇게도 보여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안 해 할 수 없어요. 검찰들을 빨리 수사해 주세요. 이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빨리 수사해주세요 이거랑.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 이게 메시지를 준. 진실은 뭐 밝혀진다고 하는데 네.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빨리 수사를 해야 돼요. 압수수색하고 아까 말한 대로 네.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다 보면은 네. 이제 구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제 검찰 수사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 사실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검찰 수사도 자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총리 체제고 뭐 검찰 수뇌부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 뭐 특검이 끝났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네. 검찰이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전 국민이 봤거든요. 이 검찰이 엉터리라는 걸 네. 봤기 때문에 다시 또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이 그냥 안 둘 거예요. 그 국민들의 엄중한 이 시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검찰은 지난번 검찰하고 확 달라진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은 네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검찰들이 알기 때문에 예. 아마 제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못하면 금방 내려앉아야 돼요. 제2특검 나와야 돼요. 그래요. 그걸 뭐 검찰들이 아는데 제대로 안 하고 배기겠습니까? 나는 한다고 봐요. 안 하면은 그때는 가차없이 네. 제2특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어야 돼요.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권력 최정점에 있는데 검찰이 쉽게 움직일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 황교안 총리가 제대로 안 하면은 황교안 총리 탄핵을 해야죠. 그거 어떻게 그냥 둡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2월 잘 안 되는데 네.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걸 본인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검찰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냥 두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매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황교안 총리는 국민의 눈을 무서워 안 할 수가 없죠. 그 점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수사 연장을 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에서도 내 뭐 권한이 아니다 이러면서 피해간 황교안 권한대행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당장 내려와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러지 당연하죠. 않고서는 뭔가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근데 말씀이신데. 원칙으로 하면 황교안 총리가 원래 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물러났다가 사의 표명까지 했다가 뭐 그것도 전화로 물러나라고 그랬다면요. 그래서 뭐 문자를 물러났다가 받았나 뭐 여러 가지 그랬다는데. 상황이 뭐 뒤엉키는 바람에 네, 다시 살아나신 분 아닙니까? 그랬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 탄핵을 결정한 상황이고 네. 이런 조건들에 주변 환경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한기안 총리 권한 대행이 이 검찰 측에 대고 뭐 박근혜 대통령 유리한 쪽으로 네. 하라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다가는 본인도 구속될 걸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할 거라 생각해서 네. 뭐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겠지만은 제대로 된 상황으로 가도록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는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중진분들 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는데 네.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게 선거 국면에 들어와 있거든요. 선거 국면에 들어와 있어서 한기원 총리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네. 선거에 그냥 매진하게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하. 왜냐하면 예. 정신없이 선거 국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게 이게 선거라는 게 블랙홀 역할을 할 거라서 이런 등등 한가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네. 모든 게 다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닌가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사실 우리 촛불 민심이 요구했던 적폐청산 이게 개혁 입법으로 개혁 성과로 나타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이제 선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입법 과정이나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 등등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그 자유당이 네. 협조를 않고 있고 그다음에 바른당도 뭐 그렇게 썩 나서는 것 같지 않고 네. 야당 사이에도 약간의 균일이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서로 선거 국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입법으로 이 적폐를 청산해내는 작업 등등이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대선 끝날 때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건가요?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될 것 같고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야 네. 이 적폐 정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이 그럴 것 같아요. 선거운동에 다 몰입하기 때문에 네. 적폐 정산이 일단 어쩔 수 없이 뭐 한 몇 달, 한 두어 달 네네. 이 미루자 하하.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예.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예, 이게 답답하지만은 아무것도 안 됐지 예,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선거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선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대로 적폐 청산을 해낼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순위로 볼 때는 먼저 네. 해야 될 작업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 앞으로 이제 대선 여기를 향해서 각 정당들, 각 정파들이 달려갈 텐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탄핵 정국이 개헌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정치권의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빨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제 개헌 전국의 이 선거 그렇게 국면에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를 놓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 얘기이지 그 현실성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미 선거 국면에 들어왔거든요. 각 당이 열심히 지금 경선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바로 본선거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50며칠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대통령을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국면이라서 지금 뭐 개헌 운운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그건 뭐 될 것 같지가 않고 네. 지금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를 치러 놓고 대통령 후보가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되면은 저는 그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걸 알고 그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일테면은 권력 구조 문제, 네. 권력 구조 문제가 대통령제냐 아니면은 내각제냐 또는 이원집정제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마다. 대통령이 되느냐 네, 네. 따라서 뭐 제도라기보다도 어떤 제도를 갖더라도 그 운영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제대로 된 민주적 의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전혀 안 나올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작동하고 운영하는 네. 개인의 문제, 사람의 문제일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개헌 문제가 본격적 이슈로 떠올라 가지고 개헌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헌을 합니까? 네.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데 예. 그럼 불가능한 이런 이야기죠.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다. 정치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음. 그래서 한 세력을 뭉쳐가지고 결국은 네. 대선에서 그러면 방법은 대선밖에 없으니까 대선에서 이기자. 우리는 이런 계획으로 간다.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봐야지. 예. 그게 정말 개헌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이 권력 구조를 새로 바꾸고 그건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 정권 획득을 위한 하나의 수순 과정 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죠.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권력 구조 개편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지금 뭐 언론이나 아니면은 각 정치권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권력 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헌법 조항들이 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헌법조항 하나하나 한 기절 한 기절이 네.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토론을 거쳐야 될 사안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개헌의 역사를 보면은 이 48년도 이 정부 수립 이후로 쭉 보면은 개헌이 급격한 정치적 변화, 일테면 혁명적 상황 네. 이때 아니고는 잘 안 돼요. 그때마다 다 개헌을 해왔습니다. 네. 했는데 개헌은 여야가 우선 합의가 돼야 합니다. 거의 만장일치가 돼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이면 300명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이 다 인정하는 합의하는 이런 상태의 개헌 아니면은 개헌이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여야가 갖고 있는 생각도 다 다르고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또 각 당 내에서 의견이 또 우리 당만 하더라도 개헌에 대한 입장이 확 달라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치된 개헌안을 내기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 개헌 특위가 있거든요. 그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논의가 계속되게 하고 그리고 당선된 대통령이 일테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한다든지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네. 그 시간 내에 개헌안을 만들어서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얘기가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나 지금 뭐 권력구조 뭐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우선 안 되고 상황 자체가 지금 선거 국면인데 이걸 개헌으로 바꾼다? 될 문제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특히 촛불 집회에서 개헌 얘기는 일체 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선 헤아려야 돼요. 국민이 개헌하자고 주장한 것 아니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탄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뜻을 헤아린다면은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느냐, 국회에서 지금 개헌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의 뜻이 어디 있느냐, 네. 이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대리인이에요. 국민의 그렇죠. 대리인입니다. 네, 네, 대의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뜻에 맞게끔 정치를 하는 것이 그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좀 네. 그렇게 보죠. 네. 국민이 지금은 탄핵하라고 그랬지 네, 네. 개헌하라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촛불 집회에 계속 나가봤는데 나가서 방송을 했었는데 개헌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퇴진 그리고 적폐청산 그렇죠.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적폐청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될지 기나긴 대장정이 될 것 같아요. 뿌리가 깊고 멀게는 친일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적폐 청산을 꼭 해야 될 텐데 어떤 로드맵을 좀 가지고 저희 가야 될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 유신 우리 더 위로 올라가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일 네. 일제 잔재 네. 여기까지 얘기가 되는데 그 끝없이 갈 게 아니고 우선 아주 단순하게 네, 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9년 동안에 이 잘못된 정책들 네. 이건 우선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부터. 예, 그게 이제 구체적 적폐가 될 거이고 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은 유신 때 있었던 이 잘못된 내용들 아직도 그게 청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법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뭐 시간을 두고 한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했던 이 잘못된 내용들은 걷어내고 새롭게 쌓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일테면은 네, 네. 4대강 문제라든지 또는 이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예.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 네, 꼭 해야 될 문제죠. 그렇습니다. 검찰 이번에 드러난 내용을 보더라도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이 검찰의 잘못된 이 작태를 걷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것 등등을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적어도 10년 동안 있었던 9년 동안 있었던 잘못은 조금 청산이 됐구나. 아, 이걸 확실하게 받아내고 네, 그리고 그다음 작업들로 이게 유신 이 잔재라든지 또는 심지어 또 일제 때 있었던 역사적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네. 이런 그 작업들을 해나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뭐 국회는 이제 대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각 정당이 정권이 교체가 돼야 적폐청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5월 9일로 아마 예상되죠. 네. 이번 대선이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탄핵 이후 정국 이제 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어떻게 또 민심이 변할지가 모릅니다. 사드 기습 배치가 시작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헌재 판결 불복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목소리 커질 것 같고 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고 대선을 잘 치러야 된다. 이런 지적이 이런 바람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에 제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장애물 그리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고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보다 반발만 앞서가라. 국민보다 반발만 네. 앞서가라. 국민과 같이 가야 반발 앞서가라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를 이끄는 사람은 지금은 좀 뒤쳐져서 뒤쳐져 있는 셈이죠. 시민들에게 끌려온 끌려가는 셈이었죠. 견인당한 그런 국민보다 모습이었어요. 반발만 앞서가면서 국민을 이끌고 가라. 네. 이게 이제 정치가 해야 될 자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드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끌어내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방향은 이거 같습니다. 네. 그렇게 물어보고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집행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특히 이 국민들의 민심을 좀 살피면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심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제1당입니다.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기호 1번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랬네. 예. 이게 잘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2번을 받아왔는데 이번은 1번으로 대선을 치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클 거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잘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난 잘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우리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나누시나요? 만나시면? 엊그저께 의총을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에 약간의 분열이 있지만은 네. 그건 지나가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수를 이루고 있는 쪽이 소수를 이루고 있는 쪽을 안고 가면서 네. 큰 틀로 함께 가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자. 그랬더니 다들 박수 치더라고요. 한마음 한뜻이 됐군요. 네. 네. 서른 의원께서 민심을 들으시고 또 민주당에서도 서로 통합하자, 화합하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정말 길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좀 일정상 여기서 좀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에 한번 더 나오시죠. 다음에 장윤선 국장의 진행으로 인터뷰가 진행될 때 그때 한번 다시 나오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예, 불러주시면 나오겠는데 오늘은 일정들이 다 바빠가지고 네네. 오고만 하는 게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아까는 제가 연대 인사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오마이 TV 칭찬만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연대하는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오마이 TV를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어찌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촛불 집회가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내는 역시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그 장본인들이시고 그리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박다가 봅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